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2년 3월 고3 학평 현대시 세 문제 가봅시다. 여기서는 시독해법 여기 이지라고 써놨어요. 이게 문학이 독서에 비해서 난이도로 따지면 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굉장히 쉬운 파트야. 근데 보통 이제 3월 학평 보면은 문학에서 좀 많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시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여기서 도대체 이 답이 왜 나오는지 그런 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거든. 그래서 걔네들을 쉬운 건 쉽게 가르치고 쉽게 익히고 쉽게 풀어야 돼. 이거를 엄청나게 문학이라는 게 무슨 뭐 대단한 뭐 원래는 대단한 거야. 근데 그거를 시험이라는 데다가 적용하다 보니까 엄청 쉬워진 거거든. 그래서 그 시험용으로 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 줄 테니까 그놈 좀 쳐다보면서 앞으로 이제 9개월 동안 문학이란 놈 시는 하여튼 시가 우리 전체에서 제일 쉬운 거니까 그놈들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백석의 시와 김수영의 시 일제시대 1950년대 암울한 시기에 살았던 그래서 시 보면은 암울해. 당연히 암울하지. 백석 더군다나 북한 사람이니까 뭐 서울에 와가지고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 힘들었는데 거기서도 그나마 의지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김수영은 기껏 50년대 그 이승만 독재 치하에서 벗어나가지고 1960년 4.19 혁명을 했는데 그 뒤에 흐지부지 되고 결국 망했지. 그리고 어이없이 61년에 이제 5.1 쿠데타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당시 1960년 10월에 쓴 시니까 혁명의 뜨거움에서 벗어나서 그 암울한 지식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얘는 뭐 워낙 유명한 시라 빠르게 갑시다. 일단 현대시 독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운 건 쉽게 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 시 하나에서 문제 몇 개 나오냐면 두 개 나와. 그럼 뭘 내겠어? 정서 한 문제, 표현 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짧은 거니 시는 짧은 거니까 달랑 두 문제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끄집어낸다. 근데 그 정서 주제를 찾으려면은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요 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문학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뭐 99%는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가 이렇게 있으면 드러난 화자, 나 없으면 숨어 있는 화자 뭐 이렇게 가는 거고 대상은 보통 제목일 경우가 상당히 많고 여기 제목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어떤 방이야 룸 그 방에서 뭘 느꼈나 이거 찾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표현법 현대시 표현법 무지하게 많은데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한 70% 이상 답을 뭘 주냐면 얘를 줘. 왜냐하면 어떤 특이한 표현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우는 것도 있고 이게 애매모호해. 수능은 애매하면 안 돼. 그냥 100% 누가 봐도 끄덕끄덕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건 뭐 100%지. 내 가슴에, 내 눈에, 내 스스로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어휘를 반복하든가 통사구조를 반복하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제일 답지에서 쉬운 거고 자, 이미지 이것도 역시 뭐 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 뭐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에서 이건 누가 봐도 반박이 어려워. 그래서 주로 현대시에서는 답을 예를 준다고. 표현법은 하여튼 요놈을 기억한다. 자, 그 다음 지식 역시 또 마찬가지로 갖다 놨고 작년 21년 시험부터 지식이 중요해졌지. 그래서 기출에 나온 현대시 23년치밖에 안 되니까 기껏해야 시 몇 개 안 돼. 그놈들 을 이런 방식으로 좀 자기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당연히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놈들은 정리를 해야겠지 간단하게. 요 놈만 찾으면 돼. 이거를 내신 공부하듯이 어느 사이에 아내가 없어졌어요. 쉼표 2개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이거 시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좋지. 당연히 좋은데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여러분들은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아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탐구 이제 시작했을 거라고. 양이 적나? 엄청나게 많아. 그거 한 번만 보면 돼? 안 돼. 특히 이과생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최하 5번에서 10번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 48점 이상 나온다고. 근데 시를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다 뜯어본다? 그러면 나는 재수하겠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애들만 간단하게 정리한다. 얘들 가지고. 자, 4번은 꿀팁. 자, 문학은 한국말의 큰 특징이 뭐냐면 맨 끝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끝에 주제가 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없어. 이렇게 쓱 읽어가지고 맨 끝에 갈매나무 생각하면서 의지를 다지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읽고 풀면 되지. 시 갑시다. 자, 백석이 북한 사람인데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혼자 하숙집에서 살고 여기는 지금 신의주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이제 지도가 옛날에는 이제 일제 시대에는 휴전선 없었으니까 여기야. 여기가 이제 의주, 신의주 그래갖고 거의 뭐 북쪽 끝. 그 동네에 이제 혼자 하숙집에서 살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족하고도 떨어지고 쓸쓸한 거리에서 헤맸고 자, 문학에서 뭐가 중요하다? 시간, 공간, 겨울이고 저녁이고 이 방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근데 뭘 생각했냐면 슬픔, 어리석음, 부끄러움 이런 거를 생각했다. 일제시대니까. 젠장, 난 왜 이렇게 살지? 자, 그러나, 보통 이렇게 그러나가 시에 드러나면 이제, 우리가 시상전환이라고 하는 거지. 시상전환은 대체로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그 앞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는 고개를 들어, 상승 이미지를 통한 시상전환, 이렇게 답지가 나오는 거지. 눈을 떠서, 역시 상승 이미지. 자, 위를 쳐다봤더니,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걸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맘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데 얘네들이 자꾸 나를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지러운 마음, 슬픔, 한탄 이런 세모 애들이 가라앉고 앙금이 돼서 가라앉는다. 일반적으로 하강 이미지는 세모인데 여기서는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마음의 정화를 드러낸다. 여러분들도 실컷 울고 나면은 이게 차분해지지.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이 사람도 혼자 방에 누워가지고 젠장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나는 왜 병신일까? 아싸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가슴이 착 가라앉아. 그리고서 바깥에 쳐다봤더니 눈이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화로를 지금 난로겠지. 난로를 옆에다가 끼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의지를 다진다.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자, 일단 제목을 잠깐 보면 제목을 이렇게 붙였으면 남쪽에 있는 신의주라는 도시의 유동, 이게 동 이름이야. 우리 성북동, 뭐 수유동 할 때 유동이라는 곳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에서 하숙집 그 방에서 시를 썼다 그 얘기야. 이거 제목은 큰 의미가 없어. 자, 아까도 봤지만 시험에 나올 놈들 어떻게 나라는 화자가 방에 누워서 처음엔 부끄부끄였는데 의지를 다진다. 화자, 대상, 정서. 표현법 뭘 찾는다? 반복 이미지. 현대시는 거의 반복 이미지. 까먹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김수영 그 유명한 시를 쓴 자, 그 방을 생각하며라는 1960년 10월에 발표된 1960년이 뭐냐면은 이거는 그놈을 알아야지.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그 유명한
자, 문제는 이게 잘 성공이 됐냐? 성공은 됐어. 일단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을 했어. 문제는 그 뒤로 이게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 조선시대에 있다가 일제시대에 있다가 그냥 넘어와갖고 이승만 독재가 바로 돼버렸지. 사실상 처음으로 요 민주주의라는 거를 실험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 그냥 개나 소나 나와갖고 맨날 데모만 해. 그러다가 죽 써서 개 준다. 61년에 5.16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박정희가 독재를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 자, 이 와중에 김수영 같은 지식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 아, 이 민주화를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0 우리 6년, 2017년 뭐 있었어? 촛불혁명이 있었지. 촛불혁명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막 엉망이었지. 박근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물론 이제 그 양반은 아무 생각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 옛날 자기 아버지처럼 계엄령 하려고 막 군인들 뭐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워낙 민주 시민들이 이제 힘을 얻었지. 그래가지고 촛불혁명이 이제 비교적 성공을 거두게 된 거였고. 그러나 70년 전 요때는 살짝 실패. 합시다. 자,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꿨다. 자, 나라는 화자 나오고 방을 바꿨다. 이 방은 아까 백석의 방은 그냥 일제시대 지식인의 어둠의 공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화자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 정신세계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좌절이었는데 혁명을 통해서 아, 우리 어, 한민족도 뭔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제 4월 19일부터 한 6달 지났지. 벽에는 싸워라, 싸워라, 이런 혁명 구호가 있어. 근데 그게 헛소리처럼 어둠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혁명은 됐는데,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나는 모든 노래를, 이 노래는 의지와 희망을 그 방에 남기고 왔다. 그리고 메말랐고, 벽은 나의 몸이고, 일하라, 일하라 하는 또 헛소리가 가슴을 아직도 울리고 있다. 그래서 노래도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혁명이 실패된 것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게 1년, 2년. 자, 3년 갑시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이제는 녹슬은 펜과, 얘 시인이니까 펜이 있어야 되는데 펜이 녹슬었어. 현재는 뭔가를 잘 쓰기 힘들다 그런 거지. 그러나 뼈와 광기, 그 김수영 사진 보면은 굉장히 말랐지. 그러나 눈이 살아있지. 그래서 그 열정. 그래서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뭐 무거움과 가벼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가벼움 같은 게 세모인데 여기서는 동그라미야. 이 가벼움조차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실패를 교훈으로 삼겠다. 그래서 요 3년이 실망의 가벼움을 나의 재산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 아까 백석의 시하고 똑같네.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자, 그리고 현실을 봤더니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쓰디쓴 담배진 냄새만 되살아났다. 자, 이런 게 이제 미각 이미지, 후각 이미지, 미각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드러낸다. 그러면 여기를 찾는 거야. 자, 마무리. 방을 잃고 낙서를 다 잃었어. 그럼 얘는 이제 거지 됐나? 이게 바로 우리 시의 묘미 역설적이 뭐야? 세모하고 동그라미 해서 얘 동그라미를 강조하는. 자, 다 잃었는데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놨더니 미래가 기대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아까 방에서 아까 똑같네. 좌절을 느꼈지만 의지로 바뀌었다. 역시 표현법은 반복. 역시 이미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지금은 설명하느라 길게 간 거고 실제 요 세트가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은 아까 백석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본 거니까 독해 시간이 약 한 10초에서 20초. 그 다음에 김수영의 그 방을 생각하며 얘는 낯선 시이지만 김수영이라는 사람의 의지의 시인이지. 그래서 앞에 쭉 봤더니 아 뭔가 안 좋네. 그러다가 이것도 제 사람을 삼았네. 근데 안 좋았지만 아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의지를 다진다고 이렇게 역설적 태도까지 끄집어내면 된다. 한 1분에서 한 2분 사이로 독해가 끝나고 문제가 풀려야 돼. 자, 그럼 문제로 가봅시다.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 아까 뭐라 그랬지? 1번 문제에서 표현법 출제했을 때 현대시에서 뭘 일단 기억한다고? 반복, 이미지,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한다. 땡큐. 빨리 푸는 놈이 위너야. 문학은 천천히 모든 답지를 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양면성이 뭐야? 동그라미, 세모, 둘 다 강조한다. 이런 거 없지. 자, 반어적인 표현, 반어적인 뭐야? 역설하고 반어 헷갈리면 안 되지. 역설은, 어, 작은 거인,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서 동그라미, 세모가 같이 있는 게 역설법. 반어적 표현은 나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일 멋있어요. 이런 게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랑 거꾸로 생각하는 게 반어적인 표현. 여기 지금 반어적인 표현은 없고. 자, 계절감은 아까 첫 번째 거 가에서는 뭐 추운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 근데 나에는 없지. 자, 그 다음에 말건방. 고전시할 때 잠깐 했었는데 99%는 뭐라고? 99%는 독백. 거의 대부분은 독백이다. 둘 다 나라는 사람 나왔으니까 얘는 둘 다 독백이겠지. 나머지 1%가 말건방 또는 대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 역시 답은 반복이었다. 자, 두 개로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나 소설 보면은 이렇게 따옴표를 해가지고 설명하고 연결 짓는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동그라미 세모를 주는 거야. 자, 2번이 답이었는데 아까 가라앉는다 뭐였어? 마음의 정화. 마음이 정화되는 퓨리파이 되는 동그라미 얘기였다고. 근데 뭐래? 내적 갈등 세모가 심화된다. 땡. 기껏해야 동그라미 세모를 한 문장에 주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출제하는 간단한 시였다. 자, 세 번째 거 독서에서 됐었는데 우리 보기를 왜 준다고 핵심어를 준다고 핵심어 왜 준다고 답지에 있으니까 제발 연결 짓는 거를 주워 먹으라고.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가의 방은 성찰의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의 공간. 나의 방은 좌절의 공간이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의 공간. 그리고 역시 답지를 봤더니 자, 백석은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했다. 얘가 나를 맘대로 하려고 한다. 뭔가 세모스러운 내용이었지. 그러므로 동일시가 아니지. 그리고 나의 가슴, 나의 사지. 이거는 동일시 맞고. 자, 그리고 그게 뭐하고 연결인데 화자의 내면 의식에 영향을 드러내는군. 보기에 맨 끝에 뭐 있어? 화자의 의식에 이렇게 보기를 주고 이렇게 답지를 만드는군. 수능이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출 쳐다보면서 방법을 좀 익히고 독해하고 푸는 거 훈련하면 문학은 특히 현대시 세 문제짜리 같은 경우는 한 2분 컷, 3분 컷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